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4월 5일 밤 12시경이었어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착장이죠. 자, 이곳에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러 온 25살 김모 씨가 함낚시를 즐기다가 저 뭐지? 하고 물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밤이었어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 물에 떠있는 저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는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내 기겁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요, 여기 사람 몸 같아요. 물체가 물에 떠다녀요. 수사대가 도착을 했고 그 수상한 물건을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신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되지는 않은 상태였으나 괴이했던 건 시신의 머리와 양 팔과 양 다리는 모두 절단된 상태였어요. 즉, 몸통만 발견된 거죠.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신체 부위들을 찾아야 하니까요. 경기경찰청 그리고 시흥경찰서 다 이제 수사본부 차리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흉악범이 저지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잘려진 신체 부위를 찾아야 돼요. 왜요? 몸통만 가지고는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화 방조제 일대를 다 수색하기 시작하죠. 4월 6일 날 국과수 부검에 의해서 이 몸통만 발견된 시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시신은 20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아시아계 여성이에요. 네, 아시아계 여성이고요. 그리고 혈액형은 O형. 그리고 몸통에 8cm 정도 크기의 맹장수술 자국이 있었어요. 가슴 부위까지는 약 23cm가량의 동맥 관계의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뜸 치료로 인해서 화상 자국이 뒷면에 3개가 발견됐고요. 왼쪽 어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부항 같은 거 뜨는 그런 자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 6시간 전에 몸에서 이제 닭고기하고 풋고추로 추정이 되는 음식물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그렇다면 시신은 예리한 도구로 절단됐다라는 이제 정보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제한적인 정보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요 근방에서 그러니까 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미귀가 신고가 된 20대에서 50대 여성의 그 가족의 DNA를 추출해서 피해 시신과 비교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가출 신고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에 8cm 정도의 맹장수술 자국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이미 수술받은 지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의료 기록을 찾기에는 이미 폐지되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또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누군지를 알아야 범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오전 8시 21분이었어요. 한 시민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어제 사건 난 그 주변에서요. 가발 같은 걸 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가발. 경찰이 그 시민이 제보한 현장에 가죠. 거기는 이 시화방조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화지구개발 사업기념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어디서 봤다는 거지 하고 공원 주변을 맴돌다가 가발이라고 생각되었던 물체를 발견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토막 시신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에는 눈썹 문신이 있었고요.
왼쪽 송곳니에 치과 치료로 떼운 자국이 있었어요. 그 경찰이 봤을 때 이제 시신의 머리 부분이 상당히 양호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지인이 있다면 이 시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로 이 부분을 몽타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배포를 했죠.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요. 4월 7일 오전 10시 20분경입니다. 수색을 계속하던 경찰이 이 토막 시신의 머리 부분이 발견된 지점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80m 정도 떨어진 바위 틈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이건 참고 사진이에요. 자, 비닐봉지. 예상하셨죠? 이 안에는 토막난 시신의 양쪽 손목과 발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비닐 장갑 2개와 함께 이 봉지에 담겨서 그냥 버려져 있었던 거죠. 정말 다행이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손이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이 시신이 발견된, 그러니까 토막의 시신이 요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서 도대체 이 시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경찰은요, 오이도에서 대부도 방면 이 출입부에 설치가 된 CCTV 60개,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 출입부에 설치된 4개에서 다 영상을 수거해요. 그래서 4일, 5일 이곳을 통과한 차량 1600대, 이 중에서 계속 추려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일이 많죠. 또한 5일에 그 처음에 몸통이 발견됐을 때 바로 이 몸통이 발견된 곳 옆에서 비닐봉지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매듭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죠. 그럼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토막 시신이 원래 애초에는 봉투에 담겨져서 물에 갔다가 물살에 의해서 시신 부분만 밖으로 빠져나오고 종량제 봉투는 다시 물에 흘려서 물가로 왔구나 라고 추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42살의 여성 한모 씨로 밝혀졌어요. 그녀가 입국 당시에 대한민국 법무부에다가 지문을 등록한 게 있어서 다행히 그녀의 지문으로 신원을 밝힐 수가 있었죠. 한 씨는 2013년 8월 혼자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입국 신고서에 가족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머니와 남편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 씨가 사용했던 핸드폰을 보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상한 건 한 씨에 대한 미귀가 신고, 그러니까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용의자로 볼 수 있죠? 남편이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되죠. 경찰은 남편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하이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게 됩니다. 4월 8일 오전 10시 35분이었어요. 그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정왕동의 한 공장에서 이 김하일이 긴급 체포가 됩니다. 김하일은 중국 국적이고요. 전날부터 이 김하일을 이 한씨, 여자 한씨 살인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로 생각을 하고 계속 경찰들이 미행을 하다가 김하일이 출근길에 무언가의 물건이 든 가방을 어디에다가 버리는 걸 경찰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긴급 체포하게 되죠. 자,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이 사람일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가방에다가 얽혀지고 어디로 갔냐? 자기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가요. 그리고 그 옥상에다 이 가방을 버립니다. 감이 오시죠? 경찰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곳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들어있었어요. 김하일은 어떤 사람일까요? 김하일은 2009년에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그 시화 공단 내에 공장에 취직을 해서 생활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김하일이 경찰에 체포가 됐을 때는 일체 아니다 난 안 죽였다 라고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시인을 하게 됩니다. 왜 죽였냐? 아내랑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후회한다. 내가 아내한테 죄를 졌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랑 같이 산 김하일 씨와 부인,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법적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20년간이나 같이 살았고 둘 사이에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이야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아내를 그렇게 사체를 다 절단해서 이곳저곳에 자기가 며칠간을 옮겨 다니면서 막 유기해요.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4월 1일 오전 11시 이 둘이 살고 있는 정왕동 자택에서 벌어집니다. 김하일은 한 씨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구타하게 됐죠. 그런데 이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목을 조르게 되죠. 아내는 몸부림쳤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없이 쓰러졌고 사망합니다. 그런데 김하일은 그날 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신의 야간 근무를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싸움이 벌어졌고 시체가 그 집에 있고 김하일은 밤 근무를 나가게 돼요. 5시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집에 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된 아내가 집에 있죠. 다음날 오전 김하일은 화장실로 시신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해요. 머리, 손, 팔, 종아리, 허벅지, 몸통 이렇게 아내의 몸은 갈기갈기 찢긴 채 14개의 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토막의 일부를 나눠서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아요. 쓰레기 봉투가 검은 비닐봉투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를 다시 등산용 가방에다 넣고 자신이 출퇴근 시에 이용을 하는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누가 보기엔 그는 아주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시신들을 곳곳에 버리게 되죠. 먼저 그 자택에서 오이 선착장, 요 몸통이 발견된 이 오이 선착장까지 약 8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곳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봉투를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싸움의 이유가 궁금해져요. 도대체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20년이나 같이 산 와이프를 목 졸라 죽일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아내가 중국에 있는 내 계좌로 돈을 붙이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원래는 아내한테 있는 중국 계좌로 우리가 다 한국에서 번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집을 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2009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했죠. 맞아요. 그건.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돈이고 모아서 중국에 돌아가면 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 6천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일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아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야 그건 너가 번 돈만이 아니라 내가 번 돈도 같이 있는데 너 그 돈 어디냐?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카지노에서 탕진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을 내놔라 빨리 계좌를 붙여라 하니까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20년간 함께온 아내를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 그런데 사람의 목을 14개의 토막을 냈어요. 그가 과연 초범일까요? 김하일은 2015년 7월 유죄로 다 인정이 됐고요. 징역 30년이 선고가 받습니다. 징역 30년 정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시와오 토막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에 중국 공안이 연락이 오게 돼요. 왜 연락이 왔냐? 어라?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이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간 범인이
이 김하일인 것 같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중국 길림신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996년 10월에 중국 투먼시라는 곳의 한 하천에서 훼손된 비닐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토막난 시신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투먼시에서 이 누구냐,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라고 찾다가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김하일이라는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죠. 하지만 김하일은 도주합니다. 그래서 체포하지 못해요. 그런데 2015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중국 조선족이 여기 와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보고 유심히 보다가 범행 수법이 19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잖아. 게다가 용의자 이름도 같고. 그래서 투먼시가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공안에다가 이걸 보고를 하고 한국 경찰의 협조하에 수사팀을 파견을 해서 알려진 이야기로는 김하일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길림신문에선 당시에 이 한국에서 김하일의 혐의 확정이 되고 징역이 모두 맞춰지면 우리가 신병을 그 사람을 인계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신병을 먼저 인계받아서 중국 국적이니까 중국식의 사법 절차로 진행을 할지는 아직 결정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고 길림신문은 전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게 초범일 수는 없는 거죠.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워낙 잔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조선족 또는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막 여론도 읽고 했는데 한 사건만 가지고 조선족의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